저것도 옷이라고 입고 왔어. 이영숙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서영은 딸 지연의 결혼식에 참석한 신부 어머니였지만 연보라색 한복을 단정히 입고 있는 모습이 시어머니 눈에는 초라하게만 보였습니다. 저희 집안은 체면이 있는 집안입니다. 그런 옷 입고 앞자리에 앉으시면 곤란해요. 영숙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영은 자신이 신부의 친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결혼식장 안은 백합꽃 향기로 가득했지만 그녀의 코끝에는 모욕의 쓴맛만이 맴돌았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거슬렸고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눈부시게 느껴졌습니다. 신부 어머니가 청소 아주머니인가 봐요라는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렸고 서영의 손이 가방끈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들어 있었습니다. 계급장이 달린 군정복 한 벌이었습니다. 딸의 결혼식에서 이런 대우를 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서영은 20살에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한 특별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가 자란 시골 마을에서는 딸이 군인이 되겠다는 결정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자가 무슨 군인이냐며 반대하는 아버지를 설득하는 데만 석 달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의지가 굳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고 싶어요.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고 결국 부모님도 딸의 뜻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사관학교 시절 서영은 남성 동기들보다 더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체력 단련에서도 뒤처진 적이 없었고 전술학과 군사학에서는 항상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소위로 임관하여 부대에 배치되었고 35살에 중령으로 진급했을 때는 동기들 중에서도 가장 빨랐습니다. 딸 지연을 혼자 키우면서도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야간 훈련이 있는 날에는 이웃에게 딸을 맡기고 출장이 길어지면 유치원 선생님에게 사정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엄마는 언제 집에 와요? 라고 묻는 어린 지연의 목소리가 가슴 아팠지만 서영은 엄마가 나라를 지켜야 지연이가 안전하게 클 수 있어라고 설명했습니다. 48살에 준장으로 진급했을 때 지연은 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제가 엄마 딸인 게 자랑스러워요라며 웃던 딸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딸은 결혼식장에서 어머니가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도형과 그의 가족들은 강남의 대형 웨딩홀을 통째로 빌려 결혼식을 치를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도연의 아버지 상철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고 어머니 영숙은 사교계에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결혼식은 제 시도시 영숙이 누구냐고 편집일. 어머님, 여기는 신부 가족 자리가 아닙니다. 뒷자리로 가세요. 신랑 도연의 어머니인 이영숙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서영은 딸 지연의 결혼식에 참석한 신부 어머니였지만 연보라색 한복을 단정히 입고 있는 모습이 신랑 어머니 영숙의 눈에는 초라하게만 보였습니다. 저희 집안은 체면이 있는 집안입니다. 그런 옷 입고 앞자리에 앉으시면 곤란해요. 영숙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영은 자신이 신부의 친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결혼식장 안은 백합꽃 향기로 가득했지만 그녀의 코끝에는 모욕의 쓴맛만이 맴돌았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거슬렸고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눈부시게 느껴졌습니다. 신부 어머니가
청소 아주머니인가 봐요라는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렸고 서영의 손이 가방끈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들어 있었습니다. 계급장이 달린 군정복 한 벌이었습니다. 딸의 결혼식에서 신랑 어머니에게 이런 대우를 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서영은 20살에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한 특별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가 자란 시골 마을에서는 딸이 군인이 되겠다는 결정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자가 무슨 군인이냐며 반대하는 아버지를 설득하는 데만 석 달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의지가 굳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고 싶어요.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고 결국 부모님도 딸의 뜻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사관학교 시절 서영은 남성 동기들보다 더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체력 단련에서도 뒤처진 적이 없었고 전술학과 군사학에서는 항상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소위로 임관하여 부대에 배치되었고 35살에 중령으로 진급했을 때는 동기들 중에서도 가장 빨랐습니다. 딸 지연을 혼자 키우면서도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야간 훈련이 있는 날에는 이웃에게 딸을 맡기고 출장이 길어지면 유치원 선생님에게 사정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엄마는 언제 집에 와요? 라고 묻는 어린 지연의 목소리가 가슴 아팠지만 서영은 엄마가 나라를 지켜야 지연이가 안전하게 클 수 있어라고 설명했습니다. 48살에 준장으로 진급했을 때 지연은 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제가 엄마 딸인 게 자랑스러워요라며 웃던 딸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딸은 결혼식장에서 어머니가 신랑, 어머니에게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딸이 자신보다 시댁 눈치를 보는 모습에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이도형과 그의 가족들은 강남의 대형 웨딩홀을 통째로 빌려 결혼식을 치를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신랑 도연의 아버지 상철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고 어머니 영숙은 사교계에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결혼식은 제대로 해야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라며 영숙은 수억 원을 들여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웨딩홀 곳곳에는 수입 장미와 백합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하객들에게 대접할 음식도 특급 호텔에서 공수해왔습니다. 영숙은 자신의 친구들에게 우리 며느리 집안은 좀 평범해. 그래도 얌전하고 예쁘니까 괜찮아라고 말하며 은근히 서영의 집안을 깎아내렸습니다. 상철 역시 사위는 군인이래. 공무원이니까 안정적이긴 하지라며 무시하는 투였습니다. 도연은 부모님의 그런 태도를 보면서도 별다른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연이 어머니는 조용한 분이시니까 문제 없을 거예요라며 아내의 어머니를 두둔하지도 않았습니다. 지연은 시댁의 그런 분위기를 느끼면서도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께서 조금 까다로우세요. 결혼식 때 너무 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조심스럽게 부탁하기까지 했습니다. 서영은 딸의 그런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했지만 알겠어. 지연이 기분 좋은 날인데 엄마가 신경 쓰이게 하지 않을게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딸이 자신을 부담스러워한다는 사실에 상처받았습니다. 30년 넘게 군복을 입고 나라를 지켜온 자신이 딸에게조차 부끄러운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서영은 딸이 선물해준 연보라색 한복을 입고 웨딩홀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하게 꾸며진 웨딩홀의 입구에서부터 신랑 측 친척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영숙은 진주 목걸이와 다이아몬드 귀걸이로 치장한 채 사돈이 오셨네요라며 마지못해 인사했습니다. 그러나 서영의 소박한 한복 차림을 본 순간 영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오늘이 어떤 날인데 그런 옷을 입고 오세요? 우리 집안 체면이 있는데라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서영은 죄송합니다. 딸이 선물해준 한복인데 라고 변명했지만 영숙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좀 더 격식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객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영숙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신랑 측 친척 중 한 명이 저분이 신부 어머니세요? 라고 수군거렸고 또 다른 사람은 그런가 봐요. 좀 소박하네요 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서영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참았습니다. 딸의 결혼식을 망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영숙이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신부 어머니 자리는 앞쪽에 있는데 그 옷차림으로는 뒷자리에 앉으시는 게 어떨까요? 사진 찍을 때도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서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신부의 친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뒷자리로 밀려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어머, 저런 일이라며 웅성거렸습니다. 서영이 뒷자리로 물러나자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신부 어머니가 왜 뒤에 앉아 계세요? 라는 질문에 누군가 아마 집안 사정이 복잡한가 봐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다른 하객은 신랑 집안이 워낙 잘 사니까 격차가 좀 있나 보네요라며 기정사실처럼 말했습니다. 영숙은 친구들에게 사돈이 좀 소박해서 그래요. 뭐 사람이 착하니까 괜찮아요라며 마치 자신이 관대한 사람인 양 포장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하객 중 한 명이 그래도 친어머니인데 너무한 것 아닌가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하자 영숙은 아니에요. 본인이 편하게 앉으시겠다고 하셔서요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지연은 드레스룸에서 화장을 마치고 나와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라고 묻자 플래너가 신부 어머니께서는 뒷자리에 앉아 계세요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지연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결혼식이 곧 시작되는 상황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습니다. 엄마, 왜 뒤에 앉아 계세요? 라고 물으니 서영은 괜찮다. 여기서도 잘 보여라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딸 앞에서 웃는 얼굴 뒤로 서영의 마음은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조국을 위해 헌신해온 자신이 딸의 결혼식에서 이런 굴욕을 당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특히 딸이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딸에게 짐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자 서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신랑 신부가 입장하자 하객들은 박수를 치며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서영의 마음은 전혀 즐겁지 않았습니다. 뒷자리에 앉아 딸의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지연은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어머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미안함 때문에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서영은 자신의 가방을 여러 번 만져보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평소 입던 군정복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왜 군정복을 가져왔는지 스스로도 확실하지 않았지만 뭔가 필요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였습니다. 군정복에 달린 별 2개의 계급장이 만져지자 서영의 마음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육군 소장이다. 3만 명의 장병을 지휘하는 사단장이다라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 순간 주변에서 또 다른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신부 어머니 혼자 키우셨나 봐요. 그래서 좀 어수룩한 것 같아요라는 말에 서영의 참을성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자신을 어수룩하다고? 국방부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신을 그렇게 평가한다고? 서영의 손이 가방 지퍼를 천천히 열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에서 나온 것은 별 2개가 달린 견장과 각종 포장이 빛나는 군정복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결혼 선서가 끝나고 축사를 위해 마이크가 준비되자 서영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군정복을 꺼내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5분 후 화장실에서 나온 서영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별 2개가 달린 군정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그녀는 당당한 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슴에는 각종 훈장과 포장이 빛나고 있었고 어깨의 견장은 위엄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갑자기 나타난 군 고위 간부의 모습에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누구세요? 라는 질문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서영은 당당한 걸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당황스러움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저분이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자 서영이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육군 소장 최서영입니다. 결혼식장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결혼하는 신부 이지연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하객들의 눈이 일제히 서영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현재 국방부 소속 제7사단장으로 재직 중이며 3만여 명의 장병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청소부로 취급했던 사람이 국방부 고위 간부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매우 불쾌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제 딸의 결혼식에서 말입니다. 서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압적이었습니다. 결혼식장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서영의 목소리가 결혼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신랑 이도현 씨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감했기 때문입니다. 이도현 씨는 2등급 신체 등급 판정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서영은 가방에서 서류 한 묶음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허위로 작성된 서류입니다. 신체 검사 기록을 조작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면제받은 것입니다. 결혼식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에서 진행한 병역비리 수사에서 이도현 씨의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도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그런 일은 없습니다. 라고 외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 결혼식장 뒤쪽 문이 열리면서 군복을 입은 헌병들이 들어왔습니다. 육군 헌병대입니다. 이도현 씨, 병역법 위반 혐의로 동행하겠습니다. 헌병 장교가 영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결혼식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은 놀라서 일어섰고 상철과 영숙은 무슨 일인지 파악하지 못한 채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다는 거야? 라며 상철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헌병들은 이미 도연에게 수갑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라며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제서야 부모는 아들이 정말로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연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라며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헌병들이 도연을 연행해 가자 결혼식장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객들은 수군거리며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고 기자들까지 몰려와서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영숙은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라며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침착하게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저는 군인으로서 정의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그것이 제 딸의 결혼식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상철이 서영에게 다가와 사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미리 말씀해 주시지. 라고 따졌지만 서영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병역비리는 국가적 범죄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를 묵인할 수는 없습니다. 지연이 어머니에게 다가와 엄마 왜 이런 일을? 라며 울먹였습니다. 서영은 딸을 안으며 지연아 미안하다. 하지만 엄마는 옳지 않은 일을 보고 넘어갈 수 없어라고 말했습니다. 영숙은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국방부 고위 간부를 청소부 취급하며 모욕한 것입니다. 소장님, 제가 정말 몰라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며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서영은 이미 늦었습니다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결혼식장에 남은 하객들은 모두 서영을 바라보며 경외감을 표했습니다. 아까까지 무시하던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들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충격받았습니다. 어떤 하객은 정말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결혼식이 파탄 난 지 일주일 후 서영은 딸 지연과 함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엄마, 정말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서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지연아, 엄마는 30년 넘게 군인으로 살아왔어. 정의와 원칙을 지키는 것이 내 삶의 신념이야.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제 결혼식이었는데, 라며 아쉬워했습니다. 그래, 엄마도 마음 아파. 하지만 잘못된 일을 보고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 서영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이가 병역을 제대로 이행했더라면, 그리고 시댁에서 엄마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마음으로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처럼 당당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고 말하자 서영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지연아. 사람은 겉모습이나 재력으로 판단받는 게 아니라 어떤 삶을 사느냐로 평가받는 거야. 며칠 후 도연은 병역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의 가족들은 사회적 지탄을 받으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영숙은 서영에게 여러 번 사과 편지를 보냈지만 서영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영은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체면이나 권위보다 중요한 것은 정의와 원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한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